안녕하세요. 전자정보보안기술 실습조교 박성환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총 2주 동안 크롬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분의 패스워드를 여러분들의 크롬 아이디 패스워드 없이 이제 패스워드를 이제 여러분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패스워드를 추출하는 그런 실습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이 실습은 남의 컴퓨터에 있는 거를 빼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자기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컴퓨터에 접근을 할 수 있으면 그 접근을 통해서 뭐 갖고 올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패스워드를 추출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실습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실습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 이제 파이썬과 관련된 실습은 더 이상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셔서. 그랬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산업보안학과인데, 이런 실제로 실습을 통해서 암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암호화되어 있는 코드를 직접 복호하는 방식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주제로 선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암호화 과제 같은 경우는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좀 이제 암호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제를 제공을 할 거고요. 과제를 이제 내드릴 거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반 과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툴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그 툴을 제가 뭐 사용하기 조금 애매하다 하면은 그냥 제가 짠 코드를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이전까지는 이제 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그냥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 프로그램을 못 하시는 분들은 어, 어디서 오류가 난지도 모르고 그 오류를 고치는 것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이제 코드 다 제공해 드리고 이제 실행해 보는 정도 실행해서 실제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게 해 드릴 거고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조금 이제 파이썬을 잘 하시고 프로그래밍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제 실제로 짜 보는 것까지 과제를 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파이썬을 못 하신다고 해서 이번 실습을 너무 막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좀 쉽게 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실습으로 돌아오면 크롬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크로미움이라고 하는 이제 구글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오픈소스 웹 엔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크롬이 크로미움을 사용을 해서 크롬이기도 하고요. 이 크로미움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 브라우저 있잖아요. 그것도 이 크로미움 웹 엔진을 기초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UI들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올린 거고 뭐 네이버의 웨일 이런 것도 다 크로미움 웹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음, 웹 브라우저들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웨일이 암호를 저장하는 그 위치만 찾고 뭐 엣지가 그 암호를 저장하는 부분만 찾으면 이 방법을 통해서 전부 다 거기 저장되어 있는 암호들을 복호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크롬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뭐 다음 주에는 복화할 때는 그 엣지의 암호화 파일은 어디에 들어있고 뭐 웨일의 암호화 파일은 어디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크로미움 엔진은 오픈 소스로 소스가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스를 보고 실제로 이제 이 암호 방식이 이 크로미움이 암호를 저장할 때 어떤 방식으로 암호를 저장하는지에 대한 것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가끔 있어요. 오픈 소스는 위험한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위험함보다 아무래도 오픈 소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더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오픈 소스의 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음,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한 적이 없으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크로미움의 오픈 소스를 확인을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저 URL을 타고 오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크로미움이 실제로 이 오픈 소스를 좀 보기 쉽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할 거는 이 암호를 저장하는 부분,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방금은 맥이고 여기가 이제 윈도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여기 보시면 윈도우가 있고 그 다음에 맥, 리눅스 이렇게 다 존재를 하게 돼요. 근데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리눅스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크롬도 가장 빨리 업데이트 되는 버전은 리눅스 버전이고, 리눅스 버전이 좀 안정화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맥 이쪽으로 넘어와서 아마 리눅스 쪽이 가장 어, 좀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맥은 둘은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보시자마자 이거 뭐지? 되게 머리 아프게 생겼네라고 생각이 드시죠?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보면 되고, 얘네가 구글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코드를 이해하기 좋게 내가 짠 코드가 아니어도 남들이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코드를 짜놨어요. 뭐 이런 이름 같은 것도 암호화 버전, 그리고 프리픽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 함수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얘는 파이썬이 아니고 C 언어로 되어 있는데, 저도 C는 옛날에 했어서 지금은 잘 못해요. 저도 파이썬을 거의 많이 했어서 그래도 코드를 이해하고 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쭉 보시다 보면은 인크립트 스트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인크립트 스트링이라는 게 우리의 암호를 암호화해서 저장을 해줄 함수예요. 가장 중요한 함수고, 여기 보시면 use legacy라고 되어 있는데,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네. 그 레거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옛날 코드, 옛날 버전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use legacy라는 이거는 크로미움 버전이 80 버전 이하인 경우에 이 use legacy라는 거를 이거가 true가 돼가지고 이 DP API라는 방식을 사용한 인크립트가 진행이 되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90 버전까지 나왔고 아마 80 버전 이하를 쓰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남아있냐면 80 버전 이하에서 패스워드를 저장했던 패스워드들은 이 API라는 형태로 패스워드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호화를 해줘야 하니까 이게 남아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거를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if문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AEAD라는 크립토 AEAD라는 뭔가가 있고 그 다음에 크립토 AEAD AES 256 GCM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시죠? AES라는 암호화 방식, 그러고 그 뒤에 256은 그 대칭키를 256비트짜리를 사용한다. 그리고 GCM은 그 AES에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ES가 블록 암호화 방식인데, 대칭키 블록 암호화 방식인데, 거기에도 뭐 암호화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CBC라든지 이런. 그 중에 GCM이라는 방식을 사용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크롬에 저장되는 암호는 AES 256비트짜리 대칭키를 사용하는 AES GCM 방식을 사용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대칭키라고 했는데 그 키는 어디서 갖고 오냐? 그 키는 get encryption key internal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가지고 온대요. 그러면 이거를 보러 가야겠죠, 이따가. 이 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보기 전에 우선 이 암호화 방식부터 다 끝내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체크 EQ, 이거는 이제 같은지 체크해라 뭐 이런 건데, 그냥 이거는 여기 보면은 이 이니셜라이즈드 될 때만 처음 체크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키의 길이가 우리가 설정한 키의 길이와 동일한지 확인하고, 넌스의 길이가 우리가 설정한 넌스의 길이랑 동일한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 이퀄리티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넌스를 만들어 주는데, 이 넌스는 우리가 AES 방식을 사용을 할 때 이니셜 벡터라는 거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 처음 블록에 들어갈 값, 그런 거를 이제 넌스라고,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넌스를 이니셜 벡터iv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넌스는 여기 보시면 크립토의 랜덤 바이트, 랜드 바이트인데, 이 랜드가 보통 랜덤이니까 랜덤 바이트, 그러니까 랜덤한 바이트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write into, 그러니까 뭔가 함수 이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into 넣는다, 그거를 넌스에 넣을 건데 이 넌스 길이보다 하나 크게, 저도 사실 이 함수를 열어본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write into예요. 그냥 이해하기 좋게 넌스에다가 어떤 값을 넣겠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랜덤 바이트를 이 넌스에 넣는다 라고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동작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저도 이걸 다 찾아본 건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넌스에 랜덤한 바이트를 넣는다, 그거를 이제 k 넌스 랭스만큼, 이거는 이제 위쪽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k 넌스 랭스라고 있어요. 그게 96 나누기 8이잖아요. 12죠. 그래서 12바이트짜리, 네. 그러니까 길이가 12개. 우리 이제 이게 넌스가 스트링 타입인데, 스트링 타입은 이제 문자열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12개인 넌스를 만들어서 넣겠다, 랜덤한 넌스를 넣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넘어가셔도 돼요. 그냥 체크하는 부분인데 제대로 들어갔는지 체크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사이퍼 텍스트에 인설트는 이제 삽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넌스를 넣겠다. 근데 그 인설트 앞에 있는 0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맨 앞에 넌스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냈던 사이퍼 텍스트 이거를 사이퍼 텍스트의 맨 처음에 넌스를 넣어요. 그러면은 구성이 넌스 더하기 사이퍼 텍스트가 되겠죠. 그러고 어, 다음에 또 인설트가 있죠. 인설트 K 인크립션 버전 프리픽스. 이 K 인크립션 버전 프리픽스는 또 위에 가서 보시면 K 인크립션 버전 프리픽스가 V10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것도 또 0번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넌스랑 사이퍼 텍스트가 합쳐진 거에 맨 앞에 V10이라는 문자열을 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암호화 문을 저장을 할 때 어떻게 저장을 하냐면 V10 뒤에 12자리의 넌스 그 다음부터 암호화 텍스트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 그 비밀번호는 암호화가 돼가지고 AES 256 GCM 방식으로 암호화가 되어서 그 앞에 넌스가 붙고 그 앞에 V10이 붙어서 그거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고 이 부분이 그거네요. 우리가 받아온 플레인 텍스트를 넌스를 이용을 해서 암호화 텍스트로 바꿔주는 부분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의 암호문 플레인 텍스트고요. 넌스는 IV 아까 우리가 이니셜 벡터로 사용을 한댔잖아요. 그래서 그 이니셜 벡터로 사용한 넌스 그거를 스트링 형태로 사이퍼 텍스트에 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거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서 이제 리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제대로 실행이 되면은 리턴을 true를 리턴을 할 텐데 true를 리턴하는 게 아니고 false를 리턴을 하면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으면 얘도 false를 리턴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암호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저장을 할 때는 v10 nonce 암호 이렇게 저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하나 놓치고 온 게 있죠. 키. AES는 대칭키 암호화 방식인데 그 키는 어디서 갖고 오냐? 이 키는요. get encryption key internal이라는 함수를 또 찾아가면 돼요. 왜 안 보이죠? 여기 있네요. get encryption key internal. 여기서 g use mock key라고 써 있는데 이 mock key는 저도 사실 잘 뭔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g use mock key라는 게 false예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mock key라는 거는 나중에 리눅스 버전 보실 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리눅스 버전은 이걸 사용을 한다고 나와요. true예요. 그래서 리눅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 방식이 조금 다른 키를 만드는 방식이 좀 다른 이런 방식으로 만들고 우리는 그냥 이 일반적인 키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키를 얘는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키를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키를 만드는 거는 이 사실 init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기 때문에 키를 한번 만들어 두면은 그 키를 계속 사용을 해요. 뭐 대칭키 아니어도 뭐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롬을 처음
여러분의 컴퓨터에 깔면 그때 이 init initialize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고요. 그때 여기서 이제 get encrypt key factory가 empty면, 그러니까 체크를 해서 이게 empty인데 empty가 아닌 거겠죠. 그래서 이제 키가 이미 존재한다고 하는 거고, 존재하지 않으면 이제 그때부터 키를 만드는 거죠. 키를 만드는 건데, 여기서도 또 보시면 이제 패스가, 이제 정의된 패스가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OS 크립트 인크립티드 키 prefer겠죠.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은 os.encrypted key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따가 파일에서 확인을 하실 텐데, 실제 파일에 os crypt.encrypt key라는 곳에 키를 저장을 할 건데, 그 경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init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보실 거는 그 경로에 베이스 64 형태로 키를 만들 거예요. 근데 그 키가 헤더가 포함된 키인 거죠. 그래서 베이스 64 인크립트 키는 헤더가 있는 키에서 네, 약간 설명이 꼬이는데 우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베이스 64 형태로 암호화된 키인 거고, 그 키에는 헤더라고 불리는 우리가 아까 버전 10을 추가한 그런 것처럼 그런 키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걸 보면 스타트 윗, 그러니까 이걸로 시작을 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체크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 encrypted key with 헤더가 DPAPI 키 프리픽스로 시작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냐.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은 키가 인밸리드하다, 맞지 않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이미 이 패스가 있을 때 그게 올바른 키인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키가 어떻게 복화되는지를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런 복화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체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키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그래서 이 키 프리픽스라는 거는 위에 보면은 키 프리픽스가 DPAPI, 이 DPAPI라는 스트링 형태로, 문자열 형태로 헤더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더가 들어가 있는지, 올바르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있는 경우에 있으면 있는 거를 갖고 와서 거기서 헤더가 포함된 인크립티드 키에서 베이스 64로 디코드를 하고요. 디코드 한 거에서 이제 디코드를 했으니까 얘가 이제 앞에 그 DPAPI로 시작을 하겠죠. 그 뒤에 또 키가 있고, 그래서 DPAPI로 시작을 하는지 확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암호화 키는 헤더에서 DPAPI 이 부분을 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PAPI는 우리가 그냥 넣어놓은 헤더니까 그 헤더를 빼버리겠다는 얘기고요. 그 빼고 나서 그거를 이제 키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키는 DPAPI라는 방식으로 한 번 더 암호화가 되어 있어요.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랜덤 바이트
그러니까 여기 읽어보시면은 이제 로컬 스테이트에 너 키가 없으면 이제 아니면은 DP API로 암호화가 안 되는 그런 키라면 새로운 키를 만들겠다는 거죠. 새로운 키는 아까도 봤죠? 랜덤 바이트 넌스 할 때, 그러니까 이 키라는 거에 랜덤한 바이트를 넣어요. 그래서 그 랜덤한 바이트가 이제 여러분들의 키가 되는 거고, 그 키를 encrypt string with DP API, 그러니까 DP API 방식으로 암호화를 한번 하는 거죠. 그걸 한 거를 여기 encrypted key라는 곳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 앞에 and라는 게 그냥 and가 붙어있는 곳에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값을, 그러니까 보통 앞에서도 이제 여기 보면은 디코드해서 이 베이스 64 인크립트 키를 encrypted key with header라는 곳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냥 좀 복잡한데 포인터 개념이 들어가는데, 그건 포인터는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그냥 보통 대부분의 경우, 웬만한 경우에는 이 AND 표시가 있는 곳에 어떤 값을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encrypted key with header라는 곳에 이걸 넣은 거고,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보죠. 그러니까 이제 키에 넣겠다는 거고요. 그 랜덤한 바이트를 했죠. 그래서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죠. 키에다가 넣겠다는 거고, encrypted 키에다가 넣겠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걸 넣어주고, 아까 앞에서도 한번 봤던 insert 0번째 자리에 KDP API 키 프리픽스를 넣겠대요. 그러니까 DP API 아까 문자열 있었죠? 그거를 맨 앞에다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베이스 64 방식으로 인코딩을 해요, 그 키를. 그래서 encrypted 키를, 이 encrypted 키는 맨 앞에 DP API가 추가가 되었고, 그 추가된 encrypted 키를 베이스 64 키라는 곳에 넣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넣고 그거를 local state, 이게 이따가 볼 파일 명이거든요. local state라는 곳에다가 스트링 형태로 넣겠다는 거예요. 그 위치는 이제 아까 위에서 봤던 oscrypt.encrypted key라는 이름을 달고, 그 이름의 뒤에 베이스 64 키를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거기에 이제 그 어사인 해주는 거죠, 이 키를. 이제 앞으로 얘는 이 키를 사용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키는 어떤 랜덤한 값을 넣었고, 그 랜덤한 값을 DP API라는 어떤 암호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암호화를 한번 했고, 그 암호화 된 거에 맨 앞에 DP API라는 문자열을 추가를 해줬고, 그 추가한 거를 베이스 64 방식으로 인코딩을 해요. 그래서 저장을 해놔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코드를 좀 얘네가 보기 쉽게 읽기 쉽게 써놔가지고,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뭐 대충 이런 얘기구나, 뭐 정확히는 몰라도 내가 이거를 직접 짜라 그러면 짤 수는 없어도 보고 읽는 거는 요런 느낌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윈도우고요. 윈도우에 아까 보시면은 이제 저장되어 있는 곳을 찾으면은, 이거는 그냥 저는 구글링 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사용자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제 이름, 컴퓨터 이름, 그러고 이게 보기에 숨긴 항목을 닫아 놓으면은 안 보이는데, 숨긴 항목을 열어 놓으면은 앱 데이터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 앱 데이터에 들어가서 로컬, 구글, 크롬,
그리고 유저 데이터까지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데이터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디폴트라고 만들어지고요. 디폴트가 아니면 이제 그 계정 여러 개 넣을 수 있잖아요. 그 여러 개 계정을 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디폴트가 아니라 디폴트도 있고, 그 두 번째 계정은 아마 유저 2인가 이런 방식으로 다른 이름으로 아마 저장이 또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그냥 디폴트만 들어가 볼게요. 디폴트 들어가면은 여기에 로그인 데이터라는 파일이 있는데, 얘는 이것도 구글에서 찾은 건데 SQLite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크롬에 SQLite 브라우저 검색하시면은 이 창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그냥 무료 프로그램이고, 여러분들 비트 수에 맞는 64비트면 64, 32비트면 32비트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요. 크롬을 꼭 꺼주셔야 돼요. 꺼주신 상태에서 DB 브라우저를 켜주고 데이터베이스 열기, 그리고 아까 그 경로 있죠? 사용자의 여러분 아이디에 앱 데이터, 로컬, 구글, 크롬, 유저 데이터, 디폴트 들어와서 여기 얘가 이제 .db, .sqlite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이게 아니라 얘는 아까 뒤에 확장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파일로 봐주시고 로그인 데이터를 열어줘요. 로그인 데이터를 열어주면은 이 로그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우리가 열어볼 수 있는데, 거기서 이거는 구조를 보는 거고, 여기서 이 테이블 부분에 로그인스라는 테이블이 우리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이제 보면은 유저 네임도 있고, 유저 네임 패스워드도 있고, 근데 패스워드의 값은 블록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이트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열어서 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좀 제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세요. 여기 딱 열면은 이 위에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보기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베이스 보기에서 로그인스를 누르면 여러분들의 구글에 크롬에 저장되어 있는 암호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그인스를 한번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 과제에도 이거를 열어본 거를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제외하고 이 로그인스가 들어있는 부분을 캡처를 해서 같이 과제 제출하실 때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는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화를 할 때는 나중에 이 경로에 들어와서 이 경로에서 우리가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접속을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우리의 암호를 가지고 와서 복화를 할 거예요. 이제 그건 다음 주에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로컬 스테이트, 아까 우리가 키 만들 때 로컬 스테이트라는 거에 셋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메모장으로 열어보시면 엄청 뭐가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여기 조금 오시다 보면은 잘 안 보이네요. 그러면은
검색을 하죠. 키 검색을 하시면 여기 이제 OS 크립트, 인크립티드 키, 이거 아까 뭔가 보신 것 같죠? 익숙하죠? 이게 아까 우리가 이 인크립티드 키 프리프 네임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이거가 아까 위에서 보면은 os 크립트 encrypted key 이거예요. 그러니까 os 크립트의 encrypted key에 우리의 키를 담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 처음에 이 부분에서도 이 os 크립트 encrypted key에 키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키가 있으면 그걸 이제 갖고 와서 사용을 하겠다는 거고, 키가 없으면 거기에 이제 새로운 키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암호화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 과정을 그냥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아까 우리가 암호는 AES-256 GCM 방식으로 암호화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AES-256 GCM 방식으로 암호화가 되어 있고요. 그 AES는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고, 그래서 키를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스워드의 경로는 이제 여러분들 유저의 그 이 별은 모든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all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 아마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들어갈 거예요. 제 아이디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계정 이름. 저는 이제 박성환이니까 제 거는 이제 그냥 제가 PSH로 저장을 해놨는데, 이렇게 이건 이제 사용자 여러분들 이름이 들어갈 거고요. 앱 데이터, 로컬, 구글, 크롬, 유저 데이터. 이거 앱 데이터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얘기했죠. 숨긴 파일 해제, 그러니까 숨긴 파일도 볼 수 있게 하라고. 숨긴 파일 보고 유저 데이터에 이것도 별, 이게 유저가 하나밖에 없으면 디폴트 폴더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유저가 2개 이상이신 분들은 또 새로운 폴더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유저 1, 뭐 유저 2,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쓰여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로그인 데이터라는 파일, 그리고 이걸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DB 브라우저라는 앱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열어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 그 부분을 이제 과제에도 개인정보 침해되지 않는 부분에서 그래도 개인정보 식별이 되는 정도, 왜냐면 여러분들이 막 남의 거 그냥 갖고 와서 쓸 수 있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확인될 수 있는 정도만 해서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뭐 어차피 암호는 저기서 볼 수가 없어요. 볼 방법이 없으니까 암호가 뭐 저한테 노출될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키는 아까 보셨듯이 유저 데이터의 로컬 스테이트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저장되어 있는, 이제 이건 복호화를 위한 건데, 복호할 때 우리가 텍스트, 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텍스트의 형태가 아까 봤죠? V10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넌스, IV를 위해서 사용할 넌스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AES-256 GCM 방식으로 사용된 패스워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호할 때는 이 앞에 거 떼버리고, V10 떼버리고 넌스 뽑아서 그 넌스를 IV로 사용을 해서 이 GCM 256 GCM 방식을 복화를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은 패스워드가 나오게 돼요. 이건 다음 주에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함수에서 우리가 랜덤한 바이트를 만들어서 그걸 키로 사용을 할 거고, 그 키를 DP API라는 방식으로 암호화를 했고, 그 암호화된 키 맨 앞에 또 프리픽스 DP API를 붙였죠. 그러고 그거를
다시 한번 베이스 64로 인코딩을 한번 했어요. 이렇게 해서 키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앞에 이 V10 부분을 여러분들이 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이 형태로 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데이터베이스 브라우저를 열어가지고 확인을 하셨을 경우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보기에 여기 이제 패스워드가 요쯤에 뜰 건데 요쯤에 이제 패스워드를 눌러 보시면 이 옆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거가 이제 바이트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 바이트로 나오는데 그 바이트가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전에 봤었던 건데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76, 31, 30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인코딩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디코딩을 해보시면 V10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복호화 할 때 또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암호가 잘 저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과제가 오늘 제가 설명한 이 부분, 윈도우에서 크롬이 암호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로 설명드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워드가 돼도 상관없고요, 한글이어도 상관없고, 뭐 PPT여도 상관없고, 어떤 형태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이 암호화되어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문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때 이제 저는 오늘 AES 방식에 대해서 넘어갔잖아요. 설명을 안 하고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이 AES 방식이 어떤 건지, AES 256 GCM이 정확히 어떤 방식인지에 대한 설명을 꼭 포함해서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도전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윈도우가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죠, 맥OS도 있고 리눅스도 있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택해서 그 얘네가 저장하고 있는 얘네가 암호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오늘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거는 제가 코드를 직접 분석해야 되니까 이 코드 직접 분석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냥 아까 저 윈도우 코드 보셨듯이 코드가 굉장히 변수명이라든지 함수명들이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잘 몰라도 한번 도전해 보실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맥OS라든지 리눅스 둘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도전 과제에서 맥OS랑 리눅스 둘 중에 하나를 복호하는 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도전 과제, 그러니까 다음 주 일반 과제는, 지금 설명드리면 다음 주 일반 과제는 그냥 윈도우에서 제가 드리는 코드로 복호화하는 거고요. 다음 주 도전 과제는 맥OS나 리눅스에서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암호화, 복호화를. 그래서 맥을 쓰시는 분들이면 맥OS를 분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내가 뭐 맥이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리눅스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맥OS 혹은 리눅스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도 다음 주 과제까지 생각을 해서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이 URL은 첨부를 해놨고요. 들어가시면 되고, 제출은 워드든 한글이든 뭐든 PDF 형태로 내보내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PDF 형태로 내보내기 하셔서 PDF 형태로 제출을 해주시고, 파일이 좀 여러 개가 되는 경우에 압축하실 때 .ex 방식
사용하지 마시고 이제 그 알집으로 압축할 때 나오는 그 특이한 방식인데, 그러니까 알집으로도 하는데 알집에서 환경 설정을 바꿔서 환경 설정에서 그 점 집으로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압축해서 보내주세요. 이게 제가 제 컴퓨터에서 점 에그가 안 풀려가지고 조금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풀기가. 그래서 점 에그 말고 점 집 방식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했던 내용이 이제 크롬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비밀번호를 추출하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어떻게 암호화되어 있는가. 왜냐면 어떻게 암호화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복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암호화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코드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서, 사실 뭐 이게 끝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를 지금 거의 45분이나 떠들었죠. 그래서 암호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 소스인 경우에는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 뭐 그래서 다른 어떤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이런 오픈 소스에서 뭐 암호를 추출하는 방식도 뭐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수업, 이제 복화하는 실습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